왜 막 나는 어렵게 하겠어, 쩌는 보여주겠어 이랬는데 강의가 7개잖아요. 강의가 7개인데 뭐 굳이 저까지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것은 제가 이제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연구 자료들의 레퍼런스를 다 표기를 못했거든요. 그건 좀 죄송하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게 하나가 있다면 지금 하시는 이 1시간 만에 제가 만든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유일한 강의가 될지 모릅니다. 뒤에 가면 네, 왔던 헬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강의 저 말고 6개 들으시잖아요. 6개 들으시는 것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고 다른 분들이 좀 세세적인 걸 그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먼저 퍼셉션일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것이 기계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환경을 인식해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적응된 행동을 한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환경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인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오감, 눈같이 비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스피치 레코니션을 할 수 있고 혹은 텍타일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포스를 측정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비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스피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로우 데이터는 굉장히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숫자 같은 걸 보면 숫자를 21로 이렇게 2라는 숫자도 굉장히 픽셀마다 이렇게 값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점들의 개수를 세워보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잘 축약해서 이건 2다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스피치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웨이브가 들어오고 그 웨이브가 어떤 합성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거를 여러분 딱 인식하고서 이거는 개소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사진이라고 해보면은 1024 x 768이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픽셀 수가 있겠죠? 각 픽셀이 256의 컬러가 있다고 치면은 그런 것들 인식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느끼는 그 데이터의 수가 13조의 경우에 있어요. 이미지를 딱 보면. 근데 그런 걸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딱 알아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해내신다는 거죠. 근데 로봇은 그걸 받자마자 빠르게 팍팍 처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든. 그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분야는 데이터 드리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좁은 어떤 특정한 클래스나 혹은 어떤 리얼 밸류에 매핑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 13개의 데이터를 바로 어떤 카테고리에 매핑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을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13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 비전에서는 엣지가 중요하다 혹은 페이스가 중요하다 라운드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피처들을 먼저 뽑아내는 거죠. 보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베이시스 펑션을 뽑아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웨이브들의 합이다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몇 개의 베이시스를 뽑아내고 그 베이시스 자체를 러닝하는 거. 그래서 먼저 피처를 뽑아내고 거기서부터 러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무한개의 상황에 대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부분 한정적인 개수에 대해서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없어도 사실은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이분은 한 번도 못 봐도 이분이 저는 사람 같거든요. 인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야죠. 그래서 인식에는 이제 슈퍼바이즈랑 언슈퍼바이즈랑 세미 슈퍼바이즈인데 지금 제가 방금 한 게 세미 슈퍼바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다라는 걸 다 안 상태에서 이분은 레이블이 없는데도 사람이시네요. 이렇게 알았잖아요. 이런 것까지 가능하게 하는 거.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언슈퍼바이즈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전에서 이제 로봇에서는 또 특히 더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3D 비전입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물체의 깊이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은 컴퓨터 비전 학회가 있고 로봇 비전 학회가 있는데 로봇 비전 학회가 다른 점이 특히 이 부분이에요. 3D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딱 봤을 때 얘를 잘 움직이려면 피해서 움직이려면 제가 요거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카메라 2개 가지고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보고서 깊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내는 것이 로봇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무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이제 LRF라고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를 달거든요. 혹은 라이다 같은 것도 달고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스캔하면서 이렇게 올려요. 올리면 이제 반사돼서 나오는 것들의 크라우드 포인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그런 엔바이러먼트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 쪽에서는 3D 리컨스트럭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차가 운행을 하면서 이 양쪽에 뭐 8개 이렇게 달려있을 수도 있고 쭉 보면서 계속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고 뭐 옵스터클 어보이던스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것이 보통의 비전 하케와는 좀 다른 강조점이다. 자, 이제 저희가 환경을 알았어요. 가정해 봅시다. 저희가 눈과 코와 귀를 알아서 이 환경, 얘는 여기고 이런 환경 알았고요. 제 모델도 알았어요. 아, 이거 힘 이만큼 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또 빨리 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것인가 이겠죠. 그래서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팔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이 접시를 닦는 경우의 수 이렇게 닦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닦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닦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닦을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과연 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걸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는 로봇이 생각하는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컵을 잡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로봇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 각각의 모터를 어떠한 속도로 움직여줘야 되는지 저희가 다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얘가 빨리 돌아가면 이렇게 가겠죠. 얘가 느리게 가면 뭐 이렇게 가겠고 이걸 다 적절하게 우리가 계산해서 또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면서 또 어떤 옵스타클도 생각을 해야 되고 밸런스도 생각해야 되고 결국은 로봇은 이 조인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하이 디멘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신 플래닝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옵티마이제이션, 홀바디 다이나믹스를 고려한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한 건데요. 러스 테드레이크라고 MIT에서 유명한 교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바디 다이나믹스를 이제 그 센트로이달 다이나믹스라 해가지고 다 고려를 한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대표하는 센터의 다이나믹스를 고려를 하고 그것이 어떤 트레이젝토리를 따라가게끔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을 해서 나머지를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거죠. 센트로이달 다이나믹스의 트레이젝토리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게 만들어질 수 있게끔 다른 바디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점은 되게 이거를 아마도 좀 하드웨어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거는 나와라. 이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사람도 하기 힘들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 몸의 센터를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푼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거는 이제 이것이 2족뿐만 아니라 4족에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센터만 고려하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제가 플래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컨트롤을 해야 돼요. 컨트롤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저희가 완벽한 환경에서 완벽하게 플랜을 하더라도 어떻게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에러가 생겼을 때 적어도 우리가 그 디자인한 트래젝토리를 따라가게끔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제어 수업을 들으면 실험 수업에서 하게 되는 인버티드 펜듈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러가 생기면 에러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팍팍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이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래 계획했던 건데 이 트래젝토리인데 이렇게 움직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원래 트래젝토리에서 스프링을 달고 있어서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당기면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그럼 좀 안 되잖아요? 댐퍼를 달아요. 댐퍼를 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조금 더 댐퍼라는 건 이제 문내에 있으면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게 잡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스프링 댐퍼를 그 밸류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얘가 적절한 트래젝토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래닝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에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컨트롤을 집어넣어줘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테빌리티인데 어느 범위까지 에러가 생겼을 때도 얘가 원하는 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스테빌리티 바운더리를 잘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피드백 컨트롤을 많이 하고요. 에러가 생기면 그 에러의 양만큼에 비례하게끔 잡아주는 거죠. 혹은 피드 포워드 컨트롤을 사용하긴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에러가 부족할 때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미리 생각을 해서 내가 만약 다이나믹스를 알고 있으면은 미리 내가 그 다음 스텝은 뭐를 줘야지 다음 에러가 미니마이즈 되겠구나를 미리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측된 값을 먼저 집어넣어주고 다시 도와주고, 그래서 피드 포워드와 피드백을 동시에 한다. 이거 말고도 당연히 이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거의 책에 보면 앞장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왜냐면 공부를 하면 앞장을 넘기다가 이 학문은 아니구나, 저 것들 다음 학문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피드 포워드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은 기구학과 동력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스텝에서 어떤 각도를 만들어야 될까, 다음 스텝에서 어떤 토크를 만들어야 될까를 계산을 하려면은 당연히 내 모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모델을 계산을 해서 적절한 값을 넣어주는 거죠. 이 외에도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래스핑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잡잖아요. 이걸 잡는 게 로봇에게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렵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딱 잡았을 때 적절하게 잡죠. 근데 제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잡았어요. 못 잡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물체의 모양을 딱 보고 어딜 잡아야 되는지 다 안다고요. 근데 로봇은 몰라요. 그러니까 로봇은 딱 얘를 보고서 이 물체 형상을 딱 보고 어떻게 해야지 폴스 크로저가 되는지 딱 잡고 컨택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잡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어려운 점이고, 두 번째 점은 뭐냐면은 제가 이걸 잡았어요. 근데 엄지손가락이 10뉴턴인데 새끼손가락이 1뉴턴이에요. 이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딱 잡았을 때 다섯 손가락에 폴스 이퀴리브리엄을 이뤄요. 근데 로봇은 그걸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스핑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스핑 같은 경우도 세상의 로봇은 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잖아요. 다리가 있는 로봇과 다리가 없는 로봇. 마찬가지로 메디컬에도 손가락이 있는 로봇과 손가락이 없는 로봇,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 또한 보행도 쉽지 않은 문제죠.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니지만 로봇이 보행한다는 게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실시간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 계산한 것이 내가 제어하는 컨트롤 루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까지 계산한다면은 그것을 홀바디 다이내믹스까지 다 고려해서 컨트롤하는 게 어쩌면 되게 힘들지도 몰라요. 또 한 가지 리미테이션은 뭐냐면은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서의 센서가 다 달려 있어서 팔꿈치에 힘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깨에 얼마나 걸리는지 다 알고 있지만 로봇은 그 센서 하나 다는 게 다 돈이라는 거예요. 폴스 토크 센서가 하나에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걸 여러분 다 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무리 기술 개발하는 데는 별로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홀바디 컨트롤이 힘들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센터 혹은 대표적인 포인트들, 뭐 GMP라든지 COP라든지 이런 것들의 트랜지스터를 생성해서 그거가 되게끔 다음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들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가 잘 되는 것들 보면은 뭔가 굉장히 팬시한 거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목적을 잡기 위해서 이 컨트롤러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을 잡기 위해 그 아우터 루프가 있고, 세 번째 보면 또 아우터 루프가 있고,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러 가지 심플리파이드 된 모델을 이용을 하고, 가장 간단한 거는 인버티드 펜듈럼이고, 혹은 카르트가 위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 이제 여기 보시면 LIPM이라고 이제 그 센터가 어떠한 플레인에서의 그런 플레인에 움직이는 이런 어떤 엘립소이드를 그린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아시모를 보면은 센터 다이내믹스에 여기 있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걔네들은 항상 이거를 호라이젠탈하게 혹은 어떤 플레인 안에 유지하게끔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휴리스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요즘에는 많은 걸 벗어났죠. 그래서 최근에는 점점 더 홀바디 컨트롤이 가능하게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고민되는 점은 뭐냐면 바로 컨택이에요. 그 DRC 끝나고 나서 그 아트킨슨 교수, CMU의 교수가 이렇게 DRC에 그서 배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봇이 컨택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로봇이 컨택을 하면은 내가 컨택을 어느 포인트에 하는지 알기도 쉽지 않고 얼만큼의 힘이 올라가는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DRC의 마지막 코스가 계단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옆에 이렇게 사이드에 잡는 바가 있어요. 근데 참가한 어느 팀도 그 사이드 바를 잡고 올라간 팀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 잡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사람은 잡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로봇에게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컨택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포울 바디 다이나믹스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센서도 좀 싸게 많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메커니즘. 그 메커니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잘못된 설계는 아무리 좋은 컨트롤도 잡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처음에 설계가 잘 돼야 된다. 설계가 잘 되면은 간단한 PID 컨트롤을 넣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이접기를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이오미메틱으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은 이건 이제 독일에서 만든 매니플레이터인데요. 코끼리의 트렁크, 코를 이제 모사를 해서 만든 거예요. 보통의 액추에이터에 비해서 훨씬 더 하일리 리던던트하죠. 조인트가 정말 많죠. 대신에 장점은 뭐냐면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고 굉장히 세이프하고, 왜냐면 이게 지금 공학으로 움직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사실 하일리 리더던트하다는 게 꼭 연구자 입장에서 좋은 점은 아니거든요. 그만 계산할 게 많아지니까. 근데 확실히 그건 베네핏이라는 거죠. 그거를 잘 보여준 매니플레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너무 끌고 있으면 넘어갈게요. 네, 결론은 로봇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원 때 모션 플래닝을 했다가 마치고 이제 병특을 하면서 엑소스켈레톤 하드웨어 메카니컬 디자인을 했다가 그 다음에 머신러닝으로 넘겨와서 뭐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하면 느끼는 거지만 다 너무 할 게 너무 많아요.